근데 최근 자택 인근에서 찍힌 모습이 화제가 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직자들을 따로 만났어요, 구정처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자맹을 계속하다가 사진 한 장이 다시 한동훈, 이게 자맹하고 있던 한동훈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만한 어떤 뉴스메이커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이 좀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은 뭐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실무 당직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 당직자들과 저렇게 만찬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할 의중이 저 만찬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그 당직자들한테 자주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나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뭐 아는 얼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김형동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경호를 했던 경찰 출신 분들 또 비대위원장실에서 근무했었던 분들과 일선에서 수행했던 분들 아주 실무적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앞으로 그 자신이 정치를 재개했을 때 정치적으로 당내에 큰 자산이 될 만한 분들은 아니고 실무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 위원님은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자산 삼아 이 정치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뭐 모임을 좀 정례화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모임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짧게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진을 저는 만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에 실무 역할을 뛰어넘는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큰 오해를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해를 피하면서도 한동훈이라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만찬이 아니었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란히 앉으셔서 의견이 갈리니까 재밌네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국 대표 아니면? 예. 왜 그랬대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이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어그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유명인들과 같이 엮어서 대화를 해야만이 언론이 다뤄주고 또 노출이 되고 조국 혁신당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속내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조기 등판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 또 당선이 된다면 예. 국민의힘은 혼란 속으로 빠질 겁니다. 어. 그래서 조국 대표는 내심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혼란스러워질 거라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는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콤플렉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콤플렉스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자신을 연계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특검으로 풀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내 12석을 갖게 된 조국 혁신당의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사적 감정을 이용한 특검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은 해외로 진학을 했습니다. 조민 씨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특검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한동훈 특검법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같이 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이게 총선에서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과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22대 국회가 열려봐야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좀 건강한 긴장 관계, 그리고 때로 협력할 때는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 발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뭐 협조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사실 조국 대표가 뭐 앞서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사감으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감 때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총선에서 공식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공정이라는 기치였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라는 것, 이게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이라는 가치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물음표 찍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변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하면 어떻게 될지 주목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은 총선의 결과로 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백서 TF가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 문항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설문 문항 중에 이제 두 문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총선에 도움이 됐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원톱 체제가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그러니까 이 두 문항만 놓고 보면 한동훈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평가하기 위한 이 설문 문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수의 낙선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범여권의 실책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낙선자들이 많은데 왜 지금 TF에서는 한동훈 개인에게 이 초점을 맞춰서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반발의 목소리 준비했는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게 됐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바로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를 맞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반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두 문항은 여러 평가 문항 중에 하나인데 유독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 답안에 대해서 응답을 할 텐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10점 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예. 그분의 의견을 이 설문에 표시하면 되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한 분에 대한 뭐 책임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다음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거니까 이 질문에만 집중해서 뭐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장처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저한테 설문 문항을 짜라고 했다라면 예. 이 의대 정원 논란이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 그리고 여권의 후보들조차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설문 문항이 있었다라면 네. 이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당 외적인 이 책임을 묻는 설문 문항은 빠져 있고 한동훈 개인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 설문 문항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문항들이 사실 다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일부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대표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 그렇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도 정광재 대변인님, 네.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르게 당대표 선거에는 굉장히 좀 인물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당대회는 누가 뭐래도 흥행이 돼야 국민의 관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선 이번 당대표 후보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서 이 당원과
우리 아직 뭐 룰이 세팅이 되지 않아서 민심이 일부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당대표 자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당대표 그리고 또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이제 발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적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룰 변경 잠깐 언급 주셨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7대3이나 5대5 이런 정도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합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왔는데 5대5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당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당대표 뽑을 때마다 항상 좀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3대7로 했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100% 당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돼서 당이 대통령실에 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민심을 일정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심의 일부 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민심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를 보니까 권리당원 45%, 대의원 40% 그리고 민심은 10%밖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룰 세팅하는데 참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